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중학영문법 3800제 3학년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주영쌤입니다. 우리가 OT를 통해서 오늘 처음 만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두꺼운 중학영문법 3800제 책 다 가지고 있죠. 네, 처음 책을 보면서 이 3800제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놀랐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게 3800개나 될까? 아니면 내가 이거를 끝까지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된 만큼 앞으로 내년에는 고등학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습관을 들이는 만큼 영어 공부, 이왕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지금 딱 정확하게 아예 이제 앞으로 더 이걸 새롭게 공부할 필요 없게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게 또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 정말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배웠던 개념들 꼼꼼하게 복습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마쳤을 때쯤이면 영문법 정도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될 실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학영문법을 통해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오늘 이 OT 시간을 통해서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목차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3800제를 통해서 총 18개의 챕터에서 영어 문법 개념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장의 기초,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우리 문장의 형식들을 다룰 거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배웠을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 기본적인 시제와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완료 시제라든지 완료 진행, 완료 수동과 같은 조금 복잡한 시제들을 배울 거고요. 조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조동사뿐만이 아니라 have pp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관용 표현 등을 배울 거고요. 수동태 넘어가서 명사, 관사, 대명사와 같은 요 간단하면서도 공부할 게 은근 있는 품사 배워야 되고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셋이 뭔가 연결된 것 같으면서도 각자 다른 그 개념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명 짬뽕되어 있다고 하죠. 그 짬뽕되어 있는 개념들을 우리 3800개 문제를 풀면서 정확하게 한 번씩 떼어줄 거고요. 그 다음 형용사와 부사 같은 듯 다른 그런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방식들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었던 어떤 관용의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 한번 또 배워봐야 되겠고요. 다음 중요하지만 이게 또 마찬가지로 소홀하게 생각했었던 이제 가정법, 비교, 구문, 그리고 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는 관계사 정말로 자세하게 배워볼 거고요. 그 뒤에 접속사, 전치사 마찬가지로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개의 개념을 배우고 나면 이제 전치사까지 배워서 일지, 화법, 특수구문 그리고 속담까지 배워볼 겁니다. 특수구문, 속담 이런 거 배울 필요 있나요? 싶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에 정말 의외로 종종 나오는 게 바로 특수구문과 속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18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시면 영문법은 이제 끝이 난다. 이 18개가 말이 18개지 굉장히 많아 보여요. 여기 안에 3800개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돌려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3800 문제만 딱 풀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영문법을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지 이것도 좀 살짝 봐야겠죠? 우리는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이제 글씨가 안 보인다면 책 보면서 같이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요, 일단 개념을 배워야겠죠. 우리가 뭐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개념을 배울 거예요. 정말 자세하게 할 건데 여기 나와 있죠. 뭐 문법 단위를 보다 세분화하였습니다. 네, 정말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나눠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챕터가 많아진 거고 챕터 사이사이에 개념 보는 유닛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딱 중학교 3학년 때 배워두셔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영어에 손을 많이 안 댈 수가 있어요. 왜냐? 영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일하죠. 기본적인 형식은 변함이 없고요. 그 형식에 어떤 예외가 들어갈 뿐 우리가 새로운 영어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는 학년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영문법을 기본적으로 끝내놓고 어느 정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단어력만 갖춰놓고 있다면 고등학교 가서 영어를 조금 이제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수학, 그리고 국어, 그 외에 탐구 과목들까지 거기에 조금 더 비중을 쏟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가면 정말 여러분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조금 제대로 쌓아놓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의 성적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이 영문법입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영어 문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개념을 다 다져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볼 건데, 자, 볼게요. 어떻게 세분화를 했느냐 보자면 일단 의문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 의문문은 다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 누구니? Who are you? 의문사가 들어가고 주어 동사 어순이 바뀐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기능을 하는 의문문들이 있죠. 뭐 부가 의문문, 간접 의문문 이런 친구들은 의외로 우리가 또 알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무려 2개씩 나눠서 이 개념들을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 형식, 5형식 이렇게 배울 건데 그냥 1, 2, 3, 4, 5형식 끝이 아니라 목적어를 구분을 해서 목적어 있는 것들, 없는 것들로 나눠서 동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동사, 타동사 따로 나눠서 배운 다음 그때부터 4형식, 5형식들을 자세하게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를 이렇게 배우고요.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자세하게 나뉘어져 있냐. 수동태도요, 여러분. 그냥 3형식 수동태 끝 이게 아니라 조동사의 수동태, 진행형, 완료형 이렇게 시제가 복잡한 수동태는 어떻게 쓰이는지 또는 4형식, 5형식의 수동태 또는 동사 구의 수동태 뿐만이 아니라 it is that이라는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 단골로 나오고 있는 복문의 수동태라고 하죠. 그런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관용 표현까지 자세하게 다루면서 더 이상 난 영어 문법에서 다룰 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까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하나하나 보면서 개념을 공부한 다음 이제 우리는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얘들아 복습해와라 라고 하면 그냥 개념 몇 번 읽어보고 끝이에요. 아니면 숙제로 나가는 문제 뭐 한 10개 안 되는 뭐 문제들 풀면 끝! 그게 복습인데 여러분 복습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계속 까먹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배웠던 거를 최대한 오래 가져가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도 주관식으로 풀어볼 겁니다. 주관식 문제를 한 개념당 10개씩 풀어볼 거고 이 10개를 가지고 나중에는 또 다른 문제로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지금 보시면 프랙티스 하나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가 10개씩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다 주관식이죠. 요거야 뭐 객관식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들을 실제로 한 번씩 써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선생님하고는 소리 내면서 읽는 연습까지 할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어쨌든 짜증나도 공부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들 싫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다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요. 좋게 좋게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풀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단순하게 그냥 반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살렸다면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물론 영어를 가지고 유창한 회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입시를 하고 있다라는 걸 가정하자면 우리는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유형들을 가지고 연습을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연습해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나왔던 그런 유형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연습을 또 해볼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여러분들 혼자 풀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볼 거고요.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1번부터 3,800번까지 다 같이 풀어볼 거니까요. 자, 겁먹을 필요 없고요. 같이 개념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T를 좀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있어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단어, 문법, 독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개념이 아무리 빠삭하다라고 해도 단어를 모르면 독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해석, 독해가 잘 안 되면 문법 배운 것을 적용을 할 수가 없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중에서 정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단어는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다 써놨죠. 영어에도 암기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식을 외우는 거 그래 인정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언어를 왜 외워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단어가 있죠.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애플이라는 단어는 사과라는 뜻이죠. 우리가 애플이라는 단어가 왜 사과라고 해석이 되는지 제가 가르치려고 하면 저도 여러분 이건 잘 몰라요. 뭐 언어학과 다니는 분들도 아실까 말까 모르겠네요. 애플이 왜 사과인지 바나나가 왜 바나나인지 이러한 것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더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어순이 왜 주어 동사 목적어인지 왜 우리나라 말하고는 반대인지 이런 것들까지 파다 보면 여러분들 라틴어 공부까지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단어는 물론이고요. 뭐 영어 문법에서도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그런 뼈대들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여러분 이건 끝납니다. 이게 끝나고요. 이것과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단어, 요걸 제대로 외워두시면 이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단어 외우기, 그리고 우리 3800제 풀면서 개념 제대로 복습하고 문제 푼다. 이것만 제대로 되시면 이제 독해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게 어느 정도 갇혀 있으면 요거는 금방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영어에도 물론 암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과목이나 그러하듯 여러 번 꾸준하게 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긴다라는 거, 결국에는 성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3800제 이 책을 여러분 3번만 제대로 회독해도 문법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가지고는 사실 한 번 안에 되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 한 3번 정도 꾸준하게 복습하고 반복하셔서 영어 문법 마스터 하시고요. 자, 이 3800제 여러분 가는 긴 여정에 여러분도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쌤하고 같이 할 거니까요. 자, 우리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해서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외우는 것도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쌤이 도와드릴 거고 문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같이 풀 거니까요. 우리 3800제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1강에서 영어 문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